화재 현장 한편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소방관의 사진. 참 많은 분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죠. 소방관과 119 구조대원들은 화재 현장과 응급 현장에서 여러 가지 고충을 무릅쓰고 묵묵히 헌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과 함께 소방관들을 위한 대책 그리고 설 연휴 안전대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장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장관님 이제 취임하신 지 1년이 좀 넘으셨죠? 그렇습니다. 언제 취임하셔서 얼마나 작년 되셨죠? 12월 5일 취임을 해서 지금 14개월 정도 지나갔습니다. 재작년부터 14개월 정도 되셨고요. 그렇습니다. 자, 업무 보시면서 작년에 이 사진이 화제가 됐었어요. 이게 그 화재 현장에서 이제 화재 진압을 마치고 그 그을음이 다 묻은 옷으로 이제 컵라면 먹는 소방관 사진이었는데 이 사진 그때 보시고 좀 어떤 느낌 드셨습니까? 상당히 애틋한 마음도 있었지만은 항상 소방관들이 저런 것을 갖다 이렇게 상시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현장에서 그 소방을 갖다 화재를 진압하다 보면은 상당히 장시간 동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럴 때 이제 긴급하게 저렇게 하는 것이지 항상 저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갖다 국민들께서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좀 네. 애틋한 마음은 좀 드셨죠? 아무래도 당연한 거죠. 그렇죠. 네, 그 소방관이나 119 구조대원들이 그 현장에 나가면 여러 가지 고충을 겪는다고 하는데요. 뭐 폭행을 당하기도 한다는 뭐 여러 가지 보도들도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대책들을 좀 마련을 하셨습니까? 예, 저도 그 점을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구급차에 CCTV를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이 출동하는 구급대원들에게는 개인용 그 휴대용 장관님 죄송한데 지금 유일호 경제부총리의 대국민 담화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잠깐만 연결하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1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간 합의 실패로 원시합법을 비롯한 경제 노동 관련 법안들이 통과에 실패했습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대국민 담화에 나섰는데요.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성원을 바탕으로 구조개혁과 경제회복에 매진해 왔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소중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구조개혁 노력은 건국 이래 최고의 국가 신용 등급으로 돌아왔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G20 국가 중에 최고의 성장 전략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경제회복의 불씨도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고용률이 오르고 주택시장에 훈풍이 부는 가운데 내수가 5년 내 가장 빠른 속도로 회복되면서 4년 만에 세수 결손에서 벗어났습니다. 세계적인 불황으로 성장과 수출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경쟁국과 비교하면 선전한 편입니다. 성장률은 인구와 국민소득이 우리와 비슷한 나라들 중에서 세 번째로 올라섰고 수출 규모는 세계 6위로 한 계단 올라섰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성과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업들은 정치권이 들이운 불확실성의 그늘 아래서 투자도 고용도 선뜻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에 간 경제 입법 개혁 입법이 어떻게 변질되고 언제 통과될지를 도무지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라 곳간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공공기관 부채 감축, 보조금 개혁 등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반면에 일부 지자체는 청년수당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나라 곳간을 헐어쓰는 데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재정 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핵심 법안인 페이고법은 국회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한노총의 노사정 대타협 파기선언으로 구조개혁의 공든탑이 기초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회와 국민 여러분께 호소를 드립니다. 구조개혁의 성패는 입법에 달려 있습니다. 부동산 3법이 통과된 후에 자산시장이 살아났습니다. 2년 만에 통과된 크라우드 펀딩법으로 벌써 현장에서는 창업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더 큰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다른 법안들이 줄줄이 입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국회에 제출된 지
1,500여일이나 지나버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처리가 시급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80%는 서비스업에 취업하기를 희망하며 88%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통과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의료 영리화 의도를 숨기고 있다고 합니다. 억측이요 괴담입니다. 과거 한미 FTA가 체결되면 의료 민영화로 맹장 수술 비용이 4천만 원이 된다. 과연 그렇습니까? 개별 서비스업의 주요 정책 변경은 의료법 등 개별 법률을 개정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일하고 싶다는 청년들의 절규에 국회가 조속히 화답할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로 기업활력제고 특별법은 우리 경제의 엔진인 기업을 살리는 법입니다.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주력 사업의 환부를 도려내고 사업 재편을 통해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입니다. 편법적 경영권 승계 등 대기업의 악용을 막기 위해서 사전, 사후 모두 5중으로 안전장치도 마련했습니다. 이미 여야 간 처리하기로 합의한 법안입니다. 하루빨리 이 합의를 이행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셋째, 파견근로자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노동개혁 4법은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약계층의 고용을 안정시키는 법안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삶의 질 향상, 실업급여를 더 오래,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기회, 출퇴근길 사고에 대한 보험 혜택, 중장년 근로자들의 재취업 기회, 이 모든 것이 입법이 무산되면 날아가 버립니다. 정부는 기간제법 입법을 중장기 과제로 미룰 수 있다는 차선책까지 제시했습니다. 앞으로도 합리적 대안은 노동개혁의 기본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수용할 것입니다. 노동개혁 4법이 비정규직을 양산한다는 억지 주장을 접고 조속히 법안을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 밖에도 많은 경제 민생 법안들이 국회에서 켜켜이 먼지만 쌓여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해로 경제부총리가 그 경제법안 신속 입법을 촉구하는 대국민 담화를 했습니다. 저희는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과의 대담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장관님, 그 소방관들 폭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CCTV 설치하는 문제 아까 얘기해 주셨는데요. 이제 소방차 출동에 길을 안 터주면 과태료가 대폭 늘어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소방차 출동로 확보는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소방 차량 양보 의무를 갖다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20만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을 하겠습니다. 원래는 얼마 정도였나요? 원래는 5만 원 내지 6만 원이었습니다. 네, 한 4배 정도 느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악의적인 그 방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사법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으로 소방차 길터주기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20만 원 과태료가 20만 원이 되려면 이제 법을 좀 바꿔야 된다고 들었는데요. 이렇게 그렇습니다. 법이 바뀌면 장관께서 사실 이게 소방관들이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하기가 이렇게 편하지는 않거든요. 좀 독려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당연히 법은 지켜야지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강력하게 시행을 할 생각입니다. 네, 그 국민들은 이제 소방관의 처우 개선 문제에도 사실 관심이 많아요. 아까 사진에서도 보았지만 또 화재 현장에서 정말 목숨을 걸고 진압하는 소방관들 때문에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 처우 개선에 대해서도 어떤 대책을 좀 마련하셨어요? 예, 소방관들의 그 업무 특성상 위험에 항상 노출이 되기 때문에 올 1월부터 대폭 그 소방관 처우를 갖다 개선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출동 가산금도 현실성에 맞게 개선을 하고, 그다음 위험 수당도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을 하겠습니다. 또한 그 헬기 조종사도 항공 수당을 신설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앞으로도 요새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는데 이 소방관들이 출동해서 2차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갖다 시급하게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제 이 현장에 출동했다 부상을 당하면은 자기가 먼저 돈을 내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정산이 되는데 지금부터는 올해부터는 이제 그 소방관들이 부상을 당했을 경우에는 정부에서 먼저 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정산을 하도록 이렇게 많은 개선을 갖다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방관들이 먼저 자기 돈 내고 치료받은 다음에 국가에서 정산을 받으려면 사실 부담이 꽤 컸을 것 같은데요. 그동안? 당연히 그렇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소방관들의 부상 범위나 이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해주십니까? 그렇습니다. 그 적용 범위 네. 또 그다음에 사용하는 약품이라든지 이런 치료의 질도 높이고 거기에 많은 향상된 그런 것을 갖다 적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정말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면 네, 정말 화재 현장에서 고생하는 소방관들에게 힘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자, 다음에는 아동 안전 문제 좀 여쭤볼게요. 사실 얼마 전에 아동 학대 문제가 계속 연일 크게 문제가 됐었는데 사실 아동 안전 문제도 사실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선진국하고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10만 명당 아동 사망 사고가 2.9명. 그렇습니다. 예, 선진국들은 한 2.0명 정도라는데 우리나라가 아직 이렇게 높은 이유는 뭘까요? 예, 잘 아시지만은 어린이는 우리 사회의 미래 주인공으로서 어린이들이 그 안전한 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른들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안전 종합 대책에는 어린이 보호 구역 안에서는 어린이 사망자 수를 갖다 제로화시키고 그다음에 어린이 놀이시설 같은 데는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또 어린이들이 안전 체험을 갖다 확대할 수 있는 10개의 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이 어린이 안전 종합 대책을 차질없이 수행을 하면은 조금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안전 사망자 수를 2014년도에는 2.9명에서 네. 2017년도에는 선진국 수준인 2명으로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 아동 안전 사고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니까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셨으면 하고요. 자, 지난해 국가 안전 대진단을 실시하셨다고 하는데 이 국가 안전 대진단이라는 건 뭔가요? 국가안전대진단은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점검을 해서 개선함으로써 사회 안전을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안전 산업도 활성화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 대상은 시설물, 그다음에 법과 제도, 관행 그리고 국민들께서 신고하신 사항들을 갖다 포함을 해서 전문가를 참가시켜 가지고 민간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는 것을 그것을 뜻합니다. 그 국가안전대진단 작년에 해보시니까 어떤 부분이 우리나라는 안전에 가장 취약하던가요? 비교적 이제 근래에 새로 지어진 건축물이나 시설물들은 대부분 양호하게 관리가 되는데 노후화가 진행 중인 그런 시설은 이런 시급하게 보수 보강이 필요한 것을 갖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참여한 안전 신고에서도 보면은 네. 시설 분야가 38.5%로 그다음에 교통, 그다음에 생활안전 분야 순인데 여기서도 보면은 이 시설 분야가 상당히 그 위험한 요소가 많이 있다 이런 것을 갖다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실시한 국가안전 대진단에서 107만여 개를 갖다 점검을 했는데 그 중에서 시급하게 보수 보강을 해야 할 것이 5,700여 개소가 5만 9천여 개소가 5만 9천여 개소요? 있었는데 예. 그 중에서 81%인 3만 7천여 개소는 이제 완료를 했고 올해도 4,200억을 갖다 투자를 해서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그 시설물에 대한 좀 확인을 좀 하시는 모양이고요. 자, 이제 설 연휴 대책 좀 여쭤볼게요. 장관님 이번 설에 고향 가십니까? 저는 국민들 안전을 위해서 설 명절 연휴 동안 출근을 할 생각입니다. 연휴 내내 그럼 닷새 내내 그럼 계속 나오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장관님 그렇게 하시면 직원들도 고향에 못 가는 거 아닌가요? 저는 우리 국민안전처 전 직원을 사랑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그 직원들이 가능하면 피곤하지 않도록 평소에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럼 장관님은 일단 닷새 다 나오셔서 이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신다는 이제 각오이신데, 자, 설 명절 연휴는 사실 안전사고가 많이 나는 기간이기도 한데요. 어떤 대책을 좀 준비하고 계십니까? 국민들이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설 명절 안전 종합 대책을 갖다 수립해서 시행을 할 겁니다.
우선 설 연휴 전에는 이 전통시장 같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를 하고, 그다음에 설 연휴 기간은 뭐 잘 아시다시피 설을 중심으로 해서 앞뒤로 이틀씩 연휴가 있기 때문에 네. 교통은 아마 분산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2월 5일부터 10일까지 육로와 해상에 대해서 특별 안전 대책을 갖다 세워서 수립을 하고, 교통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교통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폭설에도 대비를 하고, 그다음에 비상 진료 체계도 갖춰 놓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비상 상황 체계를 갖다 가동을 해서 매일 점검을 하고, 만일의 그 재난 상황에 대해서 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연휴 동안에 신경 쓰실 일이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그 설 연휴를 앞두고 지금 설레고 있는 국민들에게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설 명절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출범 2년차를 맞이하는 국민안전처는 먼저 장관인 저를 포함해서 모든 직원들이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자신과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안전을 꼭 실천해 주시고, 올해 국민안전처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서도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 국민안전처의 노력 덕분에 좀 안전한 설 명절 연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관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